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530페이지. 자, 530페이지 주택임대차 보호법. 자, 우리 지난주까지 실명법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그리고 이제 경매, 그리고 매수신청 대리 해서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이 필요 없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파트는 좀 잘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택이나 상가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나중에 개업을 하셔가지고 실무에 이렇게 종사하더라도 거의 우리 중개 7, 80%가 임대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엉뚱한 얘기 하지 말고 또 가서 사고 치면 여기 출신이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저 옆동 그쪽 학원이다 얘기해. 자, 그래서 잘 듣고 여러분이 상담도 잘 하시고 그래야 돼요.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자, 그 이제 목적에 보면 이제 이 법은 민법 임대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민법에 임대차 계약이 있지만 민법에서 충분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약자를 보호하자 해서 이제 만들어진 특별법이다. 그러니까 이제 주택이나 상가나 자, 민법보다 이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법은 뭐냐면 이제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편면적 강행 규정. 그러니까 우리가 강행 규정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강제한다고 그랬죠. 법이 강제.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그걸 배제하거나 변경하거나 자기나 마음대로 약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편면적이라는 말을 써요. 그 말은 뭐냐? 임차인 유리하게 바꾸는 것은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강행 규정인데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건 인정이 안 돼요. 반대로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것은 허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논점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자, 우리가 주택이나 상가나 구조가 비슷해요. 그런데 주택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딱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상가는 그 차이점만 체크하면 돼요. 차이점. 자, 첫 번째, 자, 적용 범위. 그럼 이제 이걸 어디에 적용을 할 거냐? 이거 어디에 적용할 거냐? 자, 논점 이렇게 하나하나. 자, 당연히 주택임대차니까 어디에 적용되겠어요? 주거용.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적용 범위. 자, 거기 법조문에 보시면 자, 주거용 건물 임대차에 적용이 되는데, 자, 거기 법조문 보세요. 둘째 줄. 자, 거기 보시면 이제 법조문에 둘째 줄 전부 또는 일부 그랬죠? 거기 밑줄 하세요. 법조문. 자, 530페이지. 맨 밑에 거기 법조문. 거기 보시면 전부 또는 일부. 그러니까 주택의 전부에도 적용이 되고 일부에도 적용된다. 그러니까 방 3개 거실 부엌이 있어요. 방 하나만 월세 계약할 때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말이에요. 된다. 자, 그다음 그 옆에 그 임차주택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같다. 거기도 밑줄. 자, 주택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제 방 3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네. 그 다음 이제 오른쪽 갑니다. 자, 이제 법조문에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판례가 이제 해석상 어떻게 보고 있느냐. 자, 오른쪽에 보시면 자, 동그라미 1번 체크하세요. 자,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는 그럼 어떻게 판단할 거냐인데, 자, 거기 공부상 표시를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실제 용도에 따라 결정한다. 거기다 몇 줄. 자, 그래서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이제 건축물 대장에 그 용도가 뭔지 이렇게 기재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걸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실제 용도.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나는 이거 주거용으로 사용할래요. 라고 했다면 주택임대차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말이. 된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자, 3번을 봅니다. 3번, 동그라미 3번입니다. 3번이 아니라 그 하나, 둘, 셋, 넷째 줄. 자, 동그라미 1번 넷째 줄. 거기 보면 미등기, 무허가 건물 이런 말 나오죠? 네. 그러니까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다. 그러면 미등기나 무허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허가란 말은 이제 불법이라는 얘기인데 보통 우리 옥탑방 있잖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불법이에요. 거기 새들어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미등기, 무허가 이런 건물도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 적용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3번입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잠깐 머물기 위한 것. 2박 3일, 3박 4일 이런 거 있죠? 그래서 호텔, 여관 또는 민박, 우리가 여행 같은 거 갔을 때, 자, 이런 데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요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요즘 인기 있는 제주도 한 달 살기 이런 거 있죠? 어때? 해보고 싶어, 안 해보고 싶어? 왜 여기서도 한 달 살면 되지, 왜? 요즘 인기 있네. 그런 데 가서 한 달간 이렇게 빌려. 그리고 한 달간 빌려서 사는 거야. 자,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 그럼 1년은? 1년 안 돼? 1년이 일시사용인가? 1년은 길잖아요. 우리 임대차 1년 계약할 수 있잖아요. 적용되죠, 거기는. 자, 그러니까 막 그냥 넘어가지 말고 대충. 그래서 이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런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동그라미 4번에 보면 미등기 전세에 준용되냐. 자, 거기 법조문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보통 크게 이제 임대차를 전세냐 월세냐 이렇게 둘로 나누죠. 대부분 다 월세 개념입니다. 참고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전세 제도가 있어요. 그 전세 제도. 그러니까 외국인들 우리나라에서 깜짝 놀라는 제도가 전세 제도라고 그랬잖아요. 야, 월세를 안 내도 되는 이런 제도가 있다. 깜짝 놀라요. 그런 깜짝 놀라는 제도.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그러니까 월세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걸 전세란 말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유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설정계 있잖아요. 그럼 그 전세란 말고 같잖아요. 그럼 물권 계약을 했다는 얘기냐? 이렇게 혼동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미등기 전세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물권의 전세는 등기해야 되잖아요. 전세권 설정 계약하고 반드시 전세권 등기를 해야 되는데 주택임대차는 등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미등기 전세 또는 다른 말로 채권적 전세 이런 말 써요. 네, 우리는 주택임대차는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적 전세 이런 말.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보죠. 그 밑에 판례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페이지 넘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적 범위입니다. 인적 범위. 자, 외국인한테도 적용되나? 예, 적용이 됩니다.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외국인 등록을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 주민 등록을 한 것처럼 해가지고 대항력 이런 거 다 인정해줘요. 그 다음, 법인, 이제 법인을 잘 알아야 돼. 자, 거기 밑줄 하세요.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이 아니다, 밑줄. 자, 법인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 집에서 사람이 살아요, 법인이 살아요? 사람이 살지, 뭔 법인. 지금 마음 제정신 아니네, 지금 오늘 아침부터. 아까부터 막 제정신이라. 법인은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원칙은 법인에게 적용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적용되는 예외. 자, 그 예외가 뭐냐? 자, 그 밑에 이제 보면 하나, 둘, 넷째 줄. 넷째 줄. 근데 여기 보지 마시고 그냥 그 밑에 법조문을 보세요. 자, 법조문에 보시면 자, 532페이지 맨 밑에 거기 색깔 칠해진 데 봤어요? 네. 거기 보시면 첫 번째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있죠? 네. 우리 LH 있잖아요. LH. 그 다음 두 번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으로 3번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자, 이 세 개. 자, 이 세 개에는 적용이 돼요. 자, 원칙으로는 적용이 안 하는데 일부 몇몇 법인에게는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다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이 중에 몇몇 규정만 적용돼요. 그러니까 대항력이랄지 우선변제랄지 임차권 등기 명령이랄지 몇몇 규정만 적용됩니다. 다 적용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말하면 돼요. 자, 원칙은 아닌데 일정 요건을 구비한 일부 몇몇 법인에게는 예외로 적용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인데, 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자, 존속기간. 그러면 이제 얼마만큼 보장해 줄 거냐? 임차인으로 하여금 얼마만큼 살 수 있게끔 해 줄 거냐? 자, 이건데, 자, 이건 우리가 대부분 다 알아요. 자, 존속기간. 최단 기간 얼마 보장해 준다? 2년이죠? 자, 그래서 거기 법조문에 보세요. 자, 동그라미 1번 제1항입니다. 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뭐든지 임차인은 유리하게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기간을 보장해 준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2번, 자, 2번, 2항입니다. 거기도 밑줄 하세요.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제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요. 보증금 받고 나가야 되는데 임대인이 돈을 안 줘. 그러니까 이제 줄 때까지 한 달, 두 달, 세 달 좀 기다렸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 3개월 더 살았어요. 임대차 관계는 그 사이에 계속 유지된다 이 말이에요. 권리 의무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묵시갱신. 자, 이제 이거 중요합니다.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자, 이렇게 2년 정도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서 계속해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지 말지 뭔가 얘기가 있어야 되죠. 그럼 이제 그런 얘기를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돼. 자, 그거를 거기 박스에 보면 임대인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거기 밑줄 하세요. 기간 만료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임차인은 언제까지 한다? 2개월 전까지. 임차인. 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계속 할지 말지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서로가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자동으로 뭐 한다? 갱신되는 것. 이걸 이제 묵시갱신이라고 그러는데 묵이라면 침묵. 서로 아무런 얘기 안 했다. 암묵적 합의단 얘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법에서 직접 규정해 놓고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법정갱신.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조심할 거. 이거 체크해야 돼요. 여기. 언제까지? 적어도 서로 2개월 전까지 얘기해야 돼요. 이거 1개월 전에 하면 의미 없어요. 그건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2개월 전까지는 소리 해야 돼. 이거 1개월에서 2개월로 바뀌었으니까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됐으면, 자, 조건은 어떻게 되나, 그럼. 넷째 줄 보면, 그 기간이 끝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제 그 조건 그대로 간다. 그 조건 그대로 간다. 자, 그런데 이제 2항입니다. 기간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기간은 다시 2년으로 보장이 됩니다. 체크. 2년으로 본다. 2년. 네. 자, 페이지 넘겨서.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묵시갱신이 무조건 인정되느냐? 인정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거기 체크하세요. 이익이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했다. 거기다 밑줄 치고 1번. 그 다음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 자, 거기다 밑줄 치고 자, 2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이런 묵시갱신도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6조입니다. 자, 이제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자, 2년 보장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년 보장이 되는데 거기 보시면 임차인은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앞에 2년 보장한다는 여기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할 수 있다. 즉 나간다고 통지하고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야.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통지하고 나갈 수 있다. 대신 이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고 얼마? 3개월. 자, 3개월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자, 3개월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자, 이거 꼭 알아놔야 돼요. 자, 그럼 이것은 누구만 인정되는 거예요? 임차인. 가끔 임대인이 이렇게 얘기한다 이래요. 또 시험 볼 때 어떻게 함정을 파냐면 당사자는 이렇게 장난쳐요. 당사자는 아무 때나 나간다고 통지하고 이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로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 이렇게 장난쳐요. 그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상대방, 아니 그 당사자 그러면 임대인, 임차인 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잘 봐야 돼 이거. 자, 그 다음 계약갱신 요건. 자, 별표. 이게 중요하죠.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해요. 그럼 이제 묵시갱신하고 이제 계약갱신 요구하고 구분 잘해야 돼요. 자, 계약갱신 요구는 뭐냐? 이거예요. 임대인 이제 이 기간 내에 나가라고 통지를 했어요. 자, 나가라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임차인? 나가든가, 아니면 계속 살고 싶으면 나 살래요 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이거예요. 계약갱신합시다 라고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 임대인 이제 이렇게 더 이상 이제 계약 관계 그만할 테니까 또 딴 데 알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임대인 이런 얘기 안 하면 그냥 묵시갱신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난 못 나가겠다. 계약을 갱신합시다 라고 뭐 할 수 있다고요?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나가라고 했을 때. 자, 이게 이제 묵시갱신하고 다른 건데, 상가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좀 비슷합니다. 상가와. 자,
거기 보시면 그러면 이 얘기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자, 거기 보시면 자, 거기 그랬죠. 제6조에 불구하고 임대인의 임차인이 전당 기간 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그랬죠. 여기서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거기 밑줄 하세요. 제6조 제1항 전단이 뭐예요? 예? 아니 2개월 안에 그 앞으로 봐요. 그 법 좀 앞에 봐봐요. 533페이지 앞에 보면 맨 밑에 이게 6조잖아요. 자, 6조 거기 전단이란 말은 맨 첫째 줄 나왔다 이 말이에요. 6개월에서 2개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전단이란 말. 그래서 기간 만료 6월에서 2개월 전까지. 자, 계약갱신 요구를 이때 해라. 그랬을 때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받아줘야 된다 그거죠. 자, 그런데 이제 거절할 수 있는 사유 그게 이제 쭉 있네요. 총 9가지 항목. 자, 근데 이거 상가와 거의 비슷한데 상가와 차이점이 딱 두 군데 있어요. 뭐냐? 첫 번째, 임차인이 몇 기 연체했다? 2기 동그라미. 상가는 3기. 자, 그리고 쭉 뽑은 8호 있죠. 8호. 그것만 상관없고 나머지는 다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2기 연체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 2번.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다. 당연히 거절할 만하죠. 세 번째,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그냥 내가 이사 비용이라도 좀 드릴 테니까 나가세요. 저도 좀 계속 살게 해드리고 싶은 사정이 있거든요. 이렇게 뭐. 그럼 이제 이사 비용 한 200만 원 주면 나갈 수 있다니까 이렇게 합의. 네 번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자, 동의 없이 전대하면 이거 계약 위반이죠. 이런 사람 보여줄 필요가 없다. 다섯 번째,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 저희 중대한 과실 체크. 그냥 과실이 아니라 뭐다?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을 때 거절할 수 있어요. 그냥 경과실은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건물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세를 줘요? 못하죠. 그 다음 일곱 번째, 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 거기 체크. 대부분. 자, 여기만 대부분이야. 여기만. 자, 거기 4, 5, 6은 다 전부 또는 일부, 전부 또는 일부, 전부 또는 일부예요. 그런데 7번만 보다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떤 경우냐? 그 옆에 밑줄 하세요. 철거하거나 재건축 밑줄. 그러니까 철거하더라도 전부 다 철거하거나 전부 리모델 하거나 이래야 돼. 일부만 할 경우는 거절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만 대부분.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가 이제 그거죠. 임대인 본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쫓아낼 때. 자, 그런데 여기는 직계 존속과 비속도 포함됩니다. 자기 부모님이 산다든가 자식이 산다든가 그래도 내보낼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가 이제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랬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자, 거절 사유는 뭐 특별히 안 외워도 방금 체크한 거 한 3개 정도 말면 돼요. 몇 기 연체? 2기. 고의 또는 중과실. 그 다음에 전부 또는 대부분 있는 게 있었죠. 그 대부분이 어떤 경우? 철거나 재건축.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맨 밑에 이제 동그라미 2번, 2항입니다. 자, 이런 계약기준 조건은 딱 1회. 자, 체크하세요. 1회 하나에 해서. 한 번밖에 인정이 안 돼요. 그 다음, 그럼 이제 기간은 얼마 보장되는? 또 마지막에 밑줄 2년. 2년 동그라미. 자, 2년이 보장됩니다.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3항입니다. 그럼 이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자, 조건. 자,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그 조건 그대로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단서가 있네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차임이나 보증금을 7조 보험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7조 동그라미 해놓고 그 위에다가 5% 쓰세요. 5% 범위 내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 사항입니다. 자, 갱신되는 임대차 해지에 관하여 6조 2를 준용한다 그랬죠?
거기 밑줄.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이게. 자, 사항, 동그라미. 자. 그러니까 이제 계약갱신 요구를 해서 갱신이 됐어요. 자, 2년이 보장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임차인은 아무 때나 나간다고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이게 도달은 몇 개월? 3개월.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6조 2. 6조 2가 이거 그대로 여기에도 적용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게 상가에는 이게 없어요. 주택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 말. 자, 이 말. 자, 그래서 거기 그거 딱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5항입니다. 이제 이게 중요하죠. 자,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내보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다른 세입자를 들였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속이고 내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 이사를 안 가도 되는데 이사를 가게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비용들 있잖아요. 그럼 이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 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6항입니다. 거기 둘째 줄 합의 동그라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각호 금액 중 큰 금액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낙인의 둘이 먼저 합의가 우선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제 둘 중에 큰 금액인데 자, 첫 번째 이럽니다. 갱신 거절 당시 월 차임. 그런데 이제 보증금 있으면 이걸 환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간단히 환산 월 차임 이러면 돼요. 환산 월 차임이 몇 개월치? 3개월치.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환산 월 차임의 3개월치라는 얘기가 뭐냐면 자, 만일 이 사람이 보증금 자, 6천만 원. 그리고 이제 월 차임이 자, 만일 50만 원. 자, 이런 조건이 있었어요. 그럼 월 차임을 50만 원 이것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보증금 이것을 전부 월세로 환산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3개월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6천만 원을 환산할 때 어떻게 하나요? 자, 이게 환산하는 내용이 있죠. 자, 우리 교재 뒤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549페이지입니다. 549페이지 맨 밑에. 자, 549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자, 보증금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그랬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너무 많이 받지 마라 이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보증금 전부를 월세로 전환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거의 그랬죠. 자, 전환되는 금액의 다음 각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숫자 1, 2가 있잖아요. 이 둘 중에 높은 거, 낮은 거? 낮은 거. 낮은 걸 곱하라 이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인데 그 밑에 이제 박스를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 뭐예요? 연일할. 그러니까 10%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해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뭐냐? 연 2% 그랬죠? 그 밑에 박스. 그러니까 이거예요. 먼저 10%하고 1할 있잖아요. 1할. 그 다음에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 만일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가 자 이건 수시로 갈게요. 지금 한 2% 해봐. 2%. 그럼 여기다 얼마를 더하라고요? 2%를 더하라 이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그럼 이것과 이거 둘 중 비교해서 높은 거 낮은 거? 이게 낮잖아요. 그럼 이걸 여기다 곱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자, 그래서 6천만 원에다가 자, 4%를 곱하라 이거예요. 그럼 4, 6은 24, 240만 원. 그러니까 6천만 원을 월세로 돌릴 때 1년에 240을 넘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한 달로 하면 한 달 12달이니까 얼마예요? 20만 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6천만 원을 월세로 돌리면 한 달에 20만 원, 20만 원. 그러면 이걸 여기다 더해줘. 그럼 얼마가 나와요? 70. 자, 그래서 환산 월차임은 얼마예요? 이게 환산 월차임. 이건 70이란 얘기예요. 70. 그럼 여기에 몇 개월치? 3개월치. 37은 20. 210만 원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가 210만 원이에요. 자, 다시 앞으로 우리. 자, 두 번째 봅니다.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자, 535페이지.
자, 535페이지 다시 옵니다. 이제 두 번째.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 얻은 환산 올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올차임 간 차액이 얼마? 2년분. 그러니까 이제 자, 이 조건으로 만일 기존의 세입자한테 임차 기간을 연장했을 때는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올려달라고 해야 돼요? 5%. 그러니까 월세를 더 받고 싶어요. 근데 5%를 넘을 수 없어요. 그럼 5, 20, 2만 5천 원밖에 못 올려요. 2만 5천 원밖에.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한테 30만 원을 더 받고 싶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럼 여러분은 어때요? 2만 5천 원 더 받을 거예요? 30만 원 더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보낸다 이거예요. 거짓말로 자기가 산다고 해놓고. 그러면 이제 환산을 계산 똑같아. 여기다 얼마가 플러스 됐어요? 30만 원 더 플러스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 차액이 뭐냐? 똑같아요. 계산하면.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사람한테는 50만 원 받았는데 새로 들어온 세입자한테는 보증금 6천 원 그대로 놔두고 월세만 30만 원 더해서 얼마를 더 받았다? 80만 원 이 조건이라 이거예요. 그럼 이거 환산하니까 이거 아까 얼마? 20만 원 더했어요. 그럼 얼마가 나와요?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사람 아까 이거 빼 차익이 얼마? 30. 그러니까 30만 원 더 받았으니까 이거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30만 원 하면 돼요. 이것은 몇 년치? 2년치. 그러니까 그 차익이 30만 원이잖아요. 30만 원 2년치니까 몇 개월? 24개월. 그럼 얼마예요? 3, 40, 720만 원. 720만 원. 720만 원.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 그러니까 계속 살았다면 비용이 안 들어갈 텐데 이사를 가면서 자, 일단 이사 비용 200만 원. 그 다음에 또 중개보수 줘야죠. 집 알아보느라. 그게 이제 한 200만 원. 또 입주하면서 도배나 장판을 좀 고치느라고 인테리어 하느라고 100만 원. 그래서 얼마 들었냐? 500만 원. 자, 그래서 이제 500만 원 이렇게 들었어. 자, 그러면 이 셋 중에 뭐다? 큰 금액, 가장 큰 금액. 그럼 얼마를? 720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뭐 이거 계산하라 이런 문제 안 나올 텐데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제일 커요. 그러니까 계산할 필요 이것만 계산해도 돼요. 보통 따지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이제 대항력입니다. 자, 대항력. 자, 대항력이 뭐냐? 말 그대로 대행할 수 있는 너 나가 라고 했을 때 나 못 나가 이렇게 하는 게 대항력. 자, 그래서 이제 대항력은요. 자, 그러려면 이제 조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이제 이거 잘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제 거기 2번 발생 요건을 받는 535페이지. 거기 보시면 이제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어요. 그럼 언제?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기죠? 네. 자, 그래서 주택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그래서 앞글자 따서 우리가 주주. 이렇게. 자, 그래서 대항 요건은 주택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자, 다음날 0시부터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536페이지. 자, 거기 이제 대항력의 내용인데, 대항력의 내용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 갑이 이제 집주인인데, 을이 임차인이에요. 근데 이 집주인이 이 집을 비용한테 팔았어요. 자, 이제 이거 내 집이니까 너 나가라고 했을 때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다, 이거. 이 사람이. 자,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이렇게 대항 요건을 갖췄을 때는 안 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요,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뭐 한다? 승계. 그래서 이제 자기 둘은 직접적으로 임대차 계약 관계가 없지만, 자, 임대차 계약 관계가 없지만 보증금 반환 의무도 이제 부담해야 되고 하죠. 자, 그 얘기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판례가 이렇게 대항력과 관련된 판례가 쭉 있습니다. 꽤 많아요. 왜 이렇게 많냐? 그만큼 분쟁이 많았던 얘기예요. 자, 주택 임대차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판례 다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보통 이제 결론만 알면 돼, 결론. 자, 그런데 결론 누구 유리하게? 무조건 임차인 유리하게 하면 돼. 무조건 임차인 유리하게. 네. 자, 임차인. 자, 그런데 이제 혹시 이거 읽어보시고 나 이거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는 거 있으면 네.
해도. 근데 앞으로 이제 문제풀이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다 한 번씩 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내용이 어렵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항력 보시고. 그 다음, 540페이지. 자, 이제 임차 보증금 보호.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제 뭐냐? 우선 변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마디는 다 어디서 쓰는 말이냐? 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집주인이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 그럼 새로운 매수인, 양수인, 이 사람한테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주장한다. 이러면 안 돼요. 그 사람한테는 대항력 주장하는 거고. 경매로 넘어갔을 때. 그럼 이제 이 집주인이 돈을 못 갚아서 이제 경매로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다른 채권자들도 어때요? 경매 절차에 참가해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 막 달려들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임차인도 자기 보증금 어때요? 배당을 받아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배당 절차에 참여해서 이제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자, 이 배당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달라고 하고 막 성깔 부리고 이러면 그 사람 먼저 챙겨주고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우리 밖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여기서는 안 돼요? 다 법대로. 그래서 이제 배당 순위가 정해져서 하는데, 물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야 하면? 물권하고 싸우면 물권이 이겨요. 맞아요. 지금 오늘 좀 이상해. 물권하고 싸우면 둘 중 물권이 이기겠죠. 참, 나 이런 대답도 처음 들어보는데. 순서. 보통 누가 빠르냐? 같은 물권끼리 싸우면 누가 이겨요? 등기를 누가 빨리 했느냐. 그래서 등기가 먼저 이루어진 사람이 먼저 배당을 받잖아요. 채권하고 싸우면 동순위. 자, 채권끼리는 순서 없어요. 동순위로 취급해서 안분배당합니다. 안분배당.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채권끼리 싸우면 뭐냐?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는 먼저 받는 사람이 임자예요. 채권을. 그러니까 막 안방에 가서 들어 눕고 막 깍두기 머리 동생들 보내고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여기다 연락하고 그런 게 하는 게 다 그런 게. 먼저 받은 사람이 임자예요. 근데 이제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동순위로 취급해서 안분배당.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못 받는다 보니까 일반 채권. 자, 물권하고 채권하고 싸우면 물권이 이게. 그러니까 물권이 선순위면요, 물권이 먼저 다 배당받아요. 근데 채권이 선순위면 방금 물권하고 채권하고 싸우면 물권이 이긴다고 대답해놓고 왜 또 이렇게. 채권이 선순위야. 그럼 채권이 먼저 받고 물권 나중에 받고? 그럼 물권이 이긴단 말이 어디서 나와? 여러분들. 자, 방금 그랬잖아요. 자, 다시. 물권하고 채권하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물권이 이긴다고 대답해놓고 채권이 선순위야. 물권이 후순위야. 그럼 싸우잖아요. 누가 이겨요? 채권이 먼저 받아가면 채권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럼 왜 앞뒤 말이 안 맞아? 자, 가압류나 압류 등기가 선순위에 있어요. 저당권이 후순위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동순위로 취급해서 안분배당해요. 채권은 물권을 못 이겨요. 채권은 물권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압류나 가압류 등기가 선순위야. 저당권이 후순위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동순위로서 안분배당해요. 그리고 이제 만약 또 압류가 저당권 밑에 있어. 그러면 이 저당권 어때요? 무조건 먼저 받아가요. 무조건. 이거 이제 나중에 경매에서 배당할 때, 자, 배당할 때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건데, 이건 시험에까지는 안 나와요. 자, 압류가 선순위 1순위, 저당권이 2순위, 또 압류가 3순위가 있어요. 그럼 채권 압류가 가장 먼저죠. 그럼 일단 전부 동순위를 가지고 안분배당해요. 그리고 이제 이 저당권은 이 압류, 채권보다 선순위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흡수배당이라고 그래요. 다시 뺏어가. 이 사람한테 다시 뺏어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흡수배당. 자. 그러면 임차권은 뭐예요?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물권한테 이겨야 줘야 하면? 줘야 되죠? 그런데 물권처럼 보장해줘요.
그러니까 강력한 혜택이야. 그게 이제 뭐냐? 우선 변제. 자, 그럼 아까 물권하고 싸우면 등기 누가 빠르냐 이랬죠? 그럼 이건 임차권도 채권이지만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게 마치 물권 등기처럼 취급해가지고 확정일자가 저당권 등기보다 빠르면 먼저 배당받고 늦으면 나중 배당받고 그러니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게 우선 변제. 그 다음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는 더 강력해. 최우선이에요. 이건 순서도 필요 없어. 무조건 먼저 배당해줘요. 순서 필요 없이 임차권자가 저 밑에 꼴등이도 무조건 먼저 배당해 줍니다. 그러니까 더 강력한 혜택이에요. 그게 이제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자, 근데 정식 법률 용어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편의상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먼저 우선 변제. 자, 540페이지 우선 변제. 자, 거기 이제 우선 변제. 자, 내용을 봅니다. 거기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그 우선 변제권 내용해 가지고 민사집행법에 경매나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주택 환가대금에서 이 환가대금 이제 경락대금이에요. 자, 그 다음 밑줄 하세요. 후순위 물권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받는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후순위 이 말이 중요해. 왜냐하면 이건 순서를 따지니까 자기보다 선순위보다는 못 받아요. 후순위. 그런데 기타 채권. 채권자한테는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자한테는 무조건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 그럼 이런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요, 갖춰야 될 요건이 있어요. 자, 그 요건이 뭐냐? 자, 첫째 줄. 대항 요건을 갖추고 거기 밑줄. 그 다음 여기에다 뭐가 필요하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 자, 확정일자. 그러면 확정일자를 어디서 받나요? 자, 우리 오른쪽 페이지 밑에 박스 봐요. 541페이지 밑에 박스 거기. 그 박스 법조문이면 3조 6 있죠? 거기 1항에 보면 자, 주택소지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 엄청 많죠? 그래서 이걸 사그리 묶어서 확정일자 부여기관이래요. 확정일자 부여기관. 거기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는 이 중에 어디 찾아가는 게 가장 쉽고 편하고 빠르다? 동주민센터. 아직도 동사무소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대요. 이게 주민센터로 바뀐 지 수십 년이 쉽게 안 바뀌죠, 우리 사람이. 말이 참 익숙하면 잘 안 바뀌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선 변제입니다. 자, 우선 변제를 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요건은 자,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도 대항 요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계약서에다 뭘 받아야 된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데 자, 다시 왼쪽으로입니다. 그럼 이제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게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이건데 자, 거기 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확정일자를 받은 날로부터. 자, 대항력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그렇죠. 다음 날 정확히는 0시. 조심하세요.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받은 날이에요. 이걸 갖다 또 다음 날 0시 이런 사람이 있어. 자, 그런데 확정일자를 이렇게 받았다 하더라도요. 확정일자를 이 대항, 이게 전제돼야 돼요. 대항 요건이. 이게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자, 지금 자 4월 10일 날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을 했어요. 이날 주민등록, 그러니까 동주민센터 가서 이날 확정일자도 같이 받았어. 그러면 확정일자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니까 4월 10일 날 받았으면 4월 10일부터 효력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대항력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잖아요. 이게 다음 날 0시니까 4월 11일 0시부터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확정일자도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날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날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효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날 저당권 등기가 있어요. 그럼 누가 빨라요? 저당권이 빨라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다음 날로 넘어갔어요. 그럼 이제 확정일자도 이날 대항력 효력이 없다 보니까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로 넘어가요. 그럼 이날 저당권이 또 등기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누가 빨라요 하면?
자, 그러니까 같은 날이죠, 지금? 여기는 뭐 오전 10시에 했다고 해봐요. 오전 10시에. 그럼 0시나 10시나 같은 날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뭐 해야 돼? 동순이 같은 날이니까 순위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안 분배당해, 동순위로. 그런데 이게 대부분 판례예요. 대부분 판례. 대부분 판례가 뭐라고 했냐? 임차인 빠르대. 이건 0시다, 이렇게 0시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시간을 안 따지는데 이것은 대항력이 다음날 0시다 보니까 이것도 그때까지 기다린 거다 해가지고 여기에다 손을 들어줬어요. 네. 이거 잘 알고 있어요. 자, 거기 나머지는 안 봐도 됩니다. 그 승계 이런 거 안 봐도 돼요. 자, 페이지 넘깁니다. 541페이지. 아, 거기 정보 제공 그렇게 하는. 자, 거기 541페이지. 541페이지 맨 밑에 봐봐. 맨 밑에 보면 거기 동그라미 3번 사망. 자, 거기 밑줄 하세요. 주택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거기다 밑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거기 밑줄. 541페이지. 자, 540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자, 이것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 그럼 여기 이해관계자가 누구냐? 아까 실거주 이후로 세입자 내쫓았잖아요. 그럼 이 쫓겨난 세입자는 집주인이 사는지 아니면 다른 세입자가 사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억울하게 쫓겨났으니까 진짜로 자기가 사는지 한번 궁금해 안 궁금해? 그래서 그러면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쫓겨난 세입자 여기 이해관계인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런 거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 자, 542페이지 갑니다. 자, 그 박스 중간에 봐봐요. 동그라미 4번. 자, 사항입니다. 거기 또 밑줄 하세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어요. 자, 차이점. 이해관계인은 그냥 요청할 수 있는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뭐가 필요하다? 임대인 동의가 필요해요. 이거 기출문제. 임차인 동의를 받아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나머지는 그렇게 안 받아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또 우선 변제 판례가 있어요. 이것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자, 주로 누구 유리하게? 임차인 유리하게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자, 544페이지로 갑니다. 자, 맨 밑에 이제 최우선 변제. 자, 원래는 이제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 보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편의상 이걸 갖다 최우선 변제 그래. 그러니까 소액 보증금, 즉 보증금 액수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즉 영세한 세입자들 얘기. 이 사람들한테는 그 보증금의 일정 금액을 순서 상관없이 가장 먼저 배당을 해주자 이 말이에요. 가장 먼저.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박스를 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입니다. 자, 보증금 전액이 아니에요. 그 일정액, 그 다음 밑줄 하세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밑줄. 자, 우선 변제는 자, 이 요건을 갖췄어요. 그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 그랬죠? 그러니까 우선 변제는 후순위 권리자 이 말이 나와야 돼. 순서를 따지니까. 그런데 최우선은 뭐라고요? 지금 후순위란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른 담보물권자.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담보물권이란 말은 뭐냐? 여기는 선순위, 후순위 다 포함해요. 다 포함해서 무조건 먼저 받아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요. 자, 뭐가 필요하냐? 대항 요건이 필요해요. 자, 우선 변제는 대항 요건 플러스 확정일자죠. 그런데 최우선 변제는 뭐만 있으면 된다?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만 있으면 돼요. 확정일자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을까요? 이거 맨날 헷갈려서 틀리잖아요. 이해를 하면 되는데. 자, 왜 확정일자가 필요 없다 여기는? 순서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니까. 이걸로 순서 따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빠르냐, 등기가 빠르냐. 근데 이것은 순서가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확정일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임차인이라는 것만 밝히면 돼. 대항요건.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헷갈리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맨 밑에 또 밑줄 하세요. 544페이지 거기 맨 밑에 경매 신청 등기 전에 갖춰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자, 이거를 언제까지 갖추라? 경매 등기 전까지. 자, 경매 등기 전까지 갖춰야 되는 거. 이게 중요해요. 이게. 자, 경매 등기 전까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갖춰. 자, 그런데 이제 오른쪽 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최우선 변제 같은 경우는요. 자, 동그라미 3번에 동그라미 하나, 둘, 셋째 줄. 거기 보시면 보증금 일정의 보험이야 기준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거기 밑줄.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못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2분의 1까지 받는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이제 박스를 봅니다. 지역별로 소액 보증금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일정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맨 밑에 거기 11조를 봐요, 법조문. 자, 거기 서울시를 놓고 봅니다. 서울시 1억 5천만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시험은 이제 서울시로 나오니까, 서울시 뭐냐면 1억 5천입니다. 1억 5천 이하일 때, 그럼 최우선 변제가 얼마냐? 그 위쪽으로 가요. 위쪽으로 하니까 서울 얼마로 돼 있어요? 5천만 원. 자, 5천만 원. 그러니까 보증금이 1억 5천 이하여야 돼. 5천만 원까지는 최우선 변제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어떤 세입자가, 자, 8천만 원의 세입자로 들어갔어요. 자, 그럼 1억 5천 이하잖아요. 그럼 이게 경매로 넘어가면 얼마? 5천만 원 최우선 변제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막 계속 유찰돼서 가격이 한없이 떨어지네. 그래가지고 얼마에 경락이 이루어졌냐? 1억 한 4천. 1억 4천에 경락이 이루어져요. 그럼 이거 절반이 얼마예요? 아니. 제가 잘못 얘기해요. 1억. 8천, 9천만 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9천만 원까지. 그럼 9천만 원까지 떨어지면 절반이 얼마예요? 4,500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최우선 변제 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예요? 이건 넘어요, 안 넘어요? 넘어버리면 이거 다 못 받고 어떻게 받아야 된다? 이 절반까지만 받아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 왜냐? 다른 채권자도 받아갈 걸 좀 남겨둬라, 이런 의미예요. 보호를 해주되 너무 다 보여주면 또 그러잖아요. 저당권이라서 다른 제도 근간이 흔들려요. 자, 그래서 조금 남겨. 그러니까 2분의. 근데 뭐 이렇게까지 떨어질 집은 없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자, 그 얘기입니다. 2분의 1까지.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자, 546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자, 방금 밑줄 쳤던 거 다시 나와요. 경매 등기 전까지, 자,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역별로 그 금액이 있어요. 이 금액을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547페이지. 자, 547페이지 보시면 이제 거기 서울시는 1억 5천에 5천. 과밀억제권은 1억 3천에 4,300. 그 다음에 광역시와 몇몇 도시가 7천에 2,300. 그 밖의 지역이 6천에 2천 이러잖아요. 자, 이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서울권이라도 좀 알아두세요. 시험은 서울권 기준이에요. 근데 예전 기출문제 보면 대구광역시 나온 적 있어요. 대구광역시는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 창원시도 나온 적 있어요. 창원시는 어디에 들어가요? 그 밖의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출제자가 어떤 생각인지 몰라. 이걸 다 물어봤어. 대구광역시, 그 다음에 창원시. 우리 기출문제 보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다 외울까 말까? 아니, 우리 외우고 싶지 않죠? 자, 일단 서울권 알아야 돼, 근데. 서울권 1억, 외우기도 쉽잖아요. 1억 5천에 5천. 그럼 여러분 동네는 알아야 돼, 말아야 돼? 적어도 우리 동네는 알아야지. 왜? 여러분이 시험 공부하러 다닌다고 하는데 누군가가 물어보면 바로 대답은 해줄 줄 알아야 되잖아.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동네는 어떻게 돼요? 7천에 2,300.
7천에 2,400. 그러면 이제 여러분 동네는 기장군이 있죠. 군 지역은 그 밖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광역시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광역시에 포함된 군 지역은 그 밖의 지역. 그럼 기장군 혹시 거기도 볼 일 있잖아요. 그러면 외우기 쉽네. 그냥 외웁시다. 6천, 2천. 그럼 남는 거 과민 억제권이니까 그냥 외워줘버려. 에이, 그거 찝찝해. 아셨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공부. 그러니까 귀찮게 하니까 차라리 외워주는 게 낫지. 외울까 말까 그 고민할 시간이면 다 외우겠네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또 못 외워, 또 고민할 시간. 자, 페이지 넘겨서. 자, 이제 548페이지. 자, 여기서부터 또 잠깐 쉬었다고 우리 봅니다.